레슬매니아 42 2일차 후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존 시나가 오늘도 레슬매니아 2일차 개막을 알렸고, 첫 번째 경기로 브록 레스너 대 오바페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. 경기 결과는 놀랍게도 오바페미가 승리를 하면서 브록 레스너가 꺾였어요, 오바페미에게. 그리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, 바로 브록 레스너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신발을 벗어서 링 위에 올려둡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? 은퇴를 발표해요. 물론 이게 무조건 오피셜 은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이 이후에 뭐 포레이먼이 군터에게 뭐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브록이 안되겠다, 나 한 판만 더 해야겠다 해서 군터랑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, 일단 오늘 장면만 봤을 때 브록 레스너가 은퇴를 했다, 브록 레스너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은 WWE 데뷔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? 아마도 없을 거야. 경기 내용도 깔끔했어요. 힘 대 힘으로 막 신경전을 벌이다가 어김없이 슈플렉스 시티도 있었고, 그리고 그걸 이제 벗어나면서 브록 레스너가 F5를 하는데, F5를 하고 오버패미가 기절한 게 아니라 바로 살짝 일어나더니 브록 레스너가 뒤를 도는 순간 초크슬램 그리고 파워밤 해가지고 브록 레스너를 끝내버린 거죠. 그래서 오버패미는 어떻게 보면 넥스트 빅띵, 넥스트 브록 레스너라고 볼 수 있고, 브록 레스너가 오버패미를 엄청 좋아하는 거다. 사실 이 경기만 봐도 브록 레스너가 오버패미를 선택했다는 거를 딱 볼 수가 있죠.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, 브록 레스너 은퇴로. 그죠? 오케이,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해보고, 그리고 두 번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레더 매치, 펜타, JD 맥도나, 제본 에마스, 드래곤 리, 루세프, 레이 미스테리오. 결과는 펜타가 방어를 했습니다. 뭐 저는 제본 에마스를 예상했고, 깜짝 반전이 일어난다면 과거 잭 라이더처럼 맥 카도나처럼 뜬금없는 챔피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준으로 봤을 때 JD 맥도나나 드래곤 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펜타가 방어를 했어요. 그리고 이 경기는 경기 내용이 미쳤죠. 제가 뭔가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고, 몇 가지 핵심만 좀 얘기하면은, 사다리 위에 멕시칸 디스트로이어를 하는 펜타, 사다리 위에 매달려 있는 루세프한테 했었나요? 그 오지 커터도 미쳤고, 그리고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가 밖에 있는 사다리를 향해 루세프를 덮치면서 루세프가 본인이 설치한 사다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고, 그 외에 여러 가지 미친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 경기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레슬링을 기존에 뭐 안 보신 분들도 이 경기만큼은 재밌게 보지 않을까. 그리고 세 번째 US 챔피언십 세미 제인 대 트릭 윌리엄스의 경기 해서, 이 경기의 승자는 트릭 윌리엄스였고, 트릭 윌리엄스가 콜업 이후로 큰 반응을 얻고 나서 세미 제인과 대립을 해서 이렇게 US 챔피언까지, 어떻게 보면 메인에 올라오고 나서 이 정도로 잘된 케이스가 있나. 물론 지금 오버패미가 그러고 있긴 합니다. 근데 트릭 윌리엄스도 길이 다르지만 오버패미만큼 잘 되고 있다. 오늘 경기로 봤을 때는 이 트릭이 사실상 약간 언더독이 할 법한 경기 운영을 했어요. 본인이 계속 당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뭔가 트릭샷을 해가지고 엔딩을 내는, 반대로 세미 제인은 완전 악역 경기 운영을 했죠. 막 로프 사이에 껴있는 트릭을 계속 밟고, 그리고 릴 야티를 막 공격하고, 그리고 팬들의 야유를 더 끌어내는, 그거를 세미 제인이 했습니다. 원래 같으면은 둘이 반대의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, 지금 세미 제인이 카멜라 잡고 나서 역반응이 너무 심해져서 이거는 사실상 더블턴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. 한 가지 아쉬운 거 뽑자면은 관중들의 반응. 라스베가스 팬들이 옵대 트릭 이거를 하다가 너무 빨리 지치더라고. 그 열기가 쭉 가서 등장할 때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팬들이 지쳤는지 모르겠지만 옵대 트릭 챈트가 중간에 끊긴 게 조금 아쉬웠다. 그리고 네 번째 스트릿 파이트 매치, 데몬 벨러 대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경기 결과는 데몬 벨러가 승리를 거뒀고, 테이블 위에 쿠데그라를 때려 박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. 경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템포가 좀 느렸어요. 타이트하게 빠바박 해서 뭔가 빠르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약간 양 선수가 다 좀 굼뜨는 그런 시간이 살짝 길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루즈함을 느낀 분들도 있지 않을까.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. 그리고 도미닉 같은 경우는 619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 619을 레이 미스테리오처럼 본인 아버지처럼 스피드를 가미해서 임팩트를 팍 줄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은, 불가능하다면 도미닉은 그것보다 다른 기술을 본인 피지컬에 맞는, 본인 캐릭터에 맞는 그런 기술을 피니쉬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WWE 위미스 챔피언십 제이드 카길 대 리아 리플리. 여기에서 이긴 승자는 리아 리플리였고, 경기 중 비펩과 미친이 난입을 했고요. 이거를 이제 이오 스카이가 등장을 해서 도와줬다.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이슈긴 하지만
하지만 이오스카이의 의상 문제도 좀 있었다. 의상이 이렇게 내려갈 뻔한 그런 장면도 있었고, 마지막에 제이디드와 이 립타이드의 공방전이 있다가 결국에는 립타이드로 엔딩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, 제이드 카길 경기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리아 리플리가 잘 받쳐준 덕분도 있지만 제이드 카길 자체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오늘만 봤을 때 그 전에 그렇게 제가 막 뭐라 했었던 그런 카길이었는데 기술 쓰는 거나 뭐 접수도 저는 오늘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리아 리플리가 좀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. 리아 리플리가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로 갈지는 다음 스맥다운을 봐야 되지 않을까. 리아 리플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스맥다운으로 이적했다고 볼 수 있겠죠. 아예 뭐 챔피언을 먹었으니까. 이거 얘기하죠. 메인 이벤트 전에 존 시나가 나와서 관중 몇 명인지 발표를 했습니다. 관중 수를 발표를 했고, 존 시나가 레슬매니아 개막과 관중 수 발표를 1일차에도 다 했고 2일차에도 다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 2일차 관중 수 발표 때는 오스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오스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백스테이지에 있다라는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오스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스틴은 나오지 않았고요. 존 시나가 나왔고, 아무래도 이 다음 장면 때문에 존 시나가 나온 게 아닐까. 바로 미즈와 킷 윌슨 그리고 데나우젠, 그들의 세그먼트가 있었고 존 시나가 아주 빵 터져 하는 모습이 나왔다. 데나우젠의 그런 캐릭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CM 펑크 대 로만 레인즈의 경기 결과는 로만 레인즈가 이겼습니다. 이게 결국에 파트타이머에게 챔피언이 돌아갔고, 저는 풀타이머 CM 펑크가 여기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에게 넘어가는 그런 거를 바랬는데 로만 레인즈한테 다시 메인 챔피언을 맡기게 됐고, WWE가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챔피언 라인을 가장 믿고 쓰는 선수들 위주로 배치를 해놨다. 통합챔 코디 로즈, 월챔 로만 레인즈, WWE 위미스 챔 리아, 위미스 월챔 리브,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봐서는 WWE가 일단 가장 믿는 선수들로 배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. 로만 레인즈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뭐 파트타이머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,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트타이머는 WWE와 스케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챔피언이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. 지금도 그거 똑같아. 그래서 풀타이머가 좀 부족하더라도 갖고 있는 게 저는 스케줄 조정도 잘 되고 방어전도 많이 치를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진정한 챔피언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로만 레인즈한테 이걸 준 걸로 봐서는 WWE가 앞으로 이거를 각본을 더 잘 짜야 된다. 왜냐면 로만 레인즈는 영화 촬영이 우선순위 1위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WWE가 미리 계획을 잘 짜서 로만 레인즈의 그 영화 촬영 없는 기간에 방어전이나 아니면 어떠한 각본을 써 나가야 되는데,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또 역반응이야. 지금 로만 레인즈는 선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백이 길어지면은 무조건 다시 역반응이 나옵니다. 그래서 WWE가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이 꽉 깨물고 제대로 각본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, 둘의 경기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. CM 펑크가 체력이 100에서 30%까지 떨어지는 데는 급속도로 떨어졌는데 이 30%에서 0%까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있었다. 그리고 로만 레인즈는 체력이 그래도 이제 CM 펑크보다는 젊으니까, 그리고 이제 본인 영화 촬영하면서 기본 체력이 좋겠죠. 그래서 로만 레인즈도 되게 펑크랑 잘해주더라고. 이게 합이 잘 맞더라고요. 그 주토피아 더빙을 같이 하면서 관계가 개선이 됐는지 둘이 아주 합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생각하고, 연기도 좋았다. 확실히 이 배우로서 본인이 욕심도 있고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월챔이 되었기 때문에 블러드라인 때 악역챔으로 장기 집권했을 때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그때랑 똑같이 진짜 방어전 가끔 치르고 그러면 안 돼.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로만 레인즈가 그거를 WWE랑 잘 얘기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덜하게 등장 없었고 뭐 서프라이즈한 뭐가 없었어요. 이번 레슬매니아 자체가 서프라이즈한 게 없었죠. 1일차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페이지 복귀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는 없고, 그 외에 뭐 오스틴이라든가 덜락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볼 때는 WWE가 이제는 이 오스틴과 덜락 요 시대, 애티튜드 시대의 선수들에게 의지를 좀 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. 이 전체를 얘기하자면은 1일차는 진짜 너무 심했고 2일차는 그래도 재밌었어요. 이 1, 2경기 너무 좋았고 3, 4, 5는 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이 많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결과가 이제 욕이 많이 나오겠지만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 나올 게
없을 것 같아서 이번 레슬매니아가 1일차, 2일차 격차가 컸다. 그러기 때문에 다음 레매 때는 1일차 티켓을 싸게 가라. 이럴 거면은 이런 식으로 1일차를 빌드업용으로 쓰거나 뭐 2일차에 몰빵을 할 거면은 1일차는 싸게 저렴하게 광고 없이 가든가. 이번에 진짜 광고 얘기도 해야 되는 게 광고가 너무 많아. 너무 길어. 안 그래도 이 뉴비 팬들 드리기 힘든 이 판에 광고까지 많아버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? 아무튼 이렇게 레슬매니아 42 2일차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